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나 스승님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나요?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달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사법원법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송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이 소송 비용인데 어느 범위까지가 소송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공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형사소송비용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 감정인 등의 일당여비 및 숙박료. 두 번째, 감정인, 통역인 등의 감정료, 통역료 등. 세 번째, 국선 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등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비용이고, 이러한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법원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군검사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피고인이 해야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법원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 군사법원법 총론을 공부했습니다. 강론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소송을 거쳐 재판 집행까지 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이에 대한 강의는 발췌해서 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생략된 부분은 교과서를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군 형사사건 절차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피의자가 입건되면 군사 경찰 또는 군 검사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군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군사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입건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신분이 종전의 내사자 또는 피조사자였던 것이 피의자로 바뀝니다. 사건 종결권은 군 검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 수사를 마친 군사법경찰은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송치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군 검사는 크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든가 하게 됩니다. 공소 제기는 말 그대로 형사상 소를 제기해서 군사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처분이고, 불기소 처분은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처분입니다. 수사란 범인을 발견해서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서 피의 사실에 대해 공소권을 행사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피의자 신분을 확보하거나 증거 등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군검사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죠. 수사기관의 조사의 객체인 것이죠. 그리고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필요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구속의 객체이기도 하고요. 압수수색 검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 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준당사자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즉 영장제도, 변호인 선임권, 증거보전 청구권, 구속적부 심사 청구권, 구속취소 청구권, 진술 거부권 등도 피의자에게 인정됩니다. 수사기관은 군검사하고 군사법경찰관입니다. 군검사는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군 수사기관으로서 각군 참모총장에 의해서 그 소속 군 법무관 중에서 임명됩니다. 그리고 해당 군 검찰부가 설치된 부대에 소속됩니다. 군검사가 하는 일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 군사법원 재판 결과를 집행하는 데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군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권한도 행사합니다. 군사법경찰관리는 군대 내부에서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군사법경찰관리에서 관리라고 하는 것은 관 플러스 리를 말합니다. 관이라 하면 책임자급을 말하고 리라 하면 일반 직원, 즉 책임자를 보조하는 사람, 병, 군에서는 병을 말합니다. 군사법원법 43조에 군사법경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합니다. 첫 번째, 군사법경찰과의 부사관급 이상의 장교와 범죄수사 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으로서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부사관급 이상 장교와 군무원으로서 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세 번째,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한 사람. 네 번째, 검찰 수사관. 이 네 종류의 사람을 군사법경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 국가정보원 직원은 2020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정보원장이 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한 사람이라는 조항이 삭제가 돼서
군사법경찰관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군사법경찰관리는 군사법원법 4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사람이지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부하 직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첫 번째, 군사경찰과에 소속하는 군인, 인병을 얘기하는 병. 과거에 헌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지금은 군사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되어 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병이죠. 세 번째는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군사법경찰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군사법경찰관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군사법경찰리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군검사하고 군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는 일반 검사와 일반 경찰관과의 관계하고 비슷하겠죠. 하지만 군검사는 일반 검사와는 달리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감독권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군사법경찰관에게 범죄 수사권이 있고요. 군사법원법의 범죄 수사에 관한 군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에 관련한 규정이 없다고 지난 시간에 배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군검사에게 수사의 주도권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군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집행을 할 때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군검사는 군사 범죄 전반에 걸쳐 수사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에 비해서 법률적인 소양이 높고 지휘의 독립성이 더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제기란 군검사가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의 존부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서 군사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입니다. 피의자는 공소 제기 시까지 수사기관에 의해 일방적인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만 공소 제기 후에는 피의자는 군검사의 상대방인 피고인으로 바뀌고 군사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재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군사법원법 289조에 국가 소추주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소는 군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형사사건에 대한 소추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만이 소추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중에 군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 소추주의, 기소 독점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소 법정주의는 군검사가 수사 결과 공소 제기에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기소 편의주의는 기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했더라도 군검사에게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자 하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법원법에 군검사는 형법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공소권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이를 공소시효라고 하죠. 사형은 2015년 이후부터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무기징역은 15년입니다. 이 공소시효는 사회의 안전과 개인생활 안전을 유지하려는 실체법적인 이유와 형벌 부과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소송법적인 이유의 그 존재 근거가 있습니다. 공소 제기에 의해서 당해 피고 사건이 군사법원에 계속합니다. 이때부터는 법원의 시간이죠. 그리고 소송 제기에 의해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관할 위반 또는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공소시효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공소제기 효과 중에 이중 기소 금지라는 효과도 있는데 동일 사건에 대해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제기 효력은 공소장에 지정된 피고인과 공소 사실에 대해 사건이 단일한 한 그 전부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미칩니다. 이를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공소는 군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 공소 제기 효과를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